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강연 일정과 오늘 개인 일정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셨고 저희끼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합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또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돌리고 문화제 어땠습니까? 제가 안 갔어요. 진짜 빨리 끝났어요.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장비를 들고. 그래서 30분 만에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벌써? 말하면서. 너무 추워서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사람 많이 오셨나요? 네, 사람들은 그냥 평소 오던 그 정도로 많이 오셨고요. 네. 날씨가 추운데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시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돌리고 문화제는 호프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으로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인데. 네. 지나가는 시민분이 어떤 분이 저희 부스에 와서 연말 가요 대상은 하나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야, 네. 이거는 오늘 정수영 기자한테 물어봐야겠네. 말 나온 김에 저희 오늘 또 돌마고 KBS 소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워낙 급박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 얘기만 나누고 급하게 조금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 오늘 마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기자회견이 있으시군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감사원 감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비 유용액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사들을 해임하라 이런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해임을 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사들이 사실 공무원과 다름없는 신분으로서 이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대상에 오르는 그런 신분이거든요. 법에 따라 그런 경우에 의제라는 말을 쓰는데 법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공무원의 복무나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이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이용할 경우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공무원 규정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의 신분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 이사들의 경우에 당연히 유용액수 300만 원이 넘는 이사의 경우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사들은 사실 무슨 상근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감봉이라든지 뭐 정직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일한 중징계는 해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번에 그 감사원이 밝혀낸 그 이사들의 사적 유용 액수를 보면은 3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액수는 뭐 이인호 이사장이 제일 많고 그분은 2천만 원이 넘는 액수 엄청나더라고요. 이용한 것으로 압도적인 의심받고 일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의심과 확인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명확하지만 아예 본인 스스로 시인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액수와 명확히 이것은 어떤 형태로도 해명이 안 돼서 사적으로 이용한 걸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이 사적 유용으로 확인된 돈이죠. 그 돈의 액수가 이제 영원인 사람부터 45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까지 굉장히 액수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300만 원을 넘어선 것이죠.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차기환 이사 예. 그리고 강규영 이사입니다. 예,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는 애견 모임 회식비로 87만 원, 배달 식사비로 79만 원, 애견 카페 비용 결제 등에 49만 원, 개인 해외여행 비용에 16만 원, 개인적인 식사 비용에 9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27만 원에 넘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것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예. 또 차기환 이사도 448만 원 이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태블릿 PC와 주변 기기를 사는데 62만 원, 예. 휴대전화 구입과 또 약정 위약금 지불하는데 86만 원 등 상당히 죄질이 안 좋죠.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액수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3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그러니까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마땅히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비상근이 이사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뭐가 있겠느냐. 해임밖에 없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저희 나름의 해석을 공개하고자 하고요. 지금 방통위가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들은 다 아실 텐데 절차가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행정 절차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통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강규영 이사를 해임하기로 내지는 인사 조치하기로 방통위가 어느 정도 내부의 의결을 했다. 그럼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은 이제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당 인사 조치를 처분하는 이런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빨리 이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누구를 해임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인데 조금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공무원 애교 등 각종 조항을 봤을 때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이용하면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드러난 이 두 차기환 이사,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절차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맞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지대학교 이사인 강규영 교수에 대한 어떤 지금 상황을 좀 공개하고자 하는데 강규영 이사는 사실 업무 추진비 유용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이제 학내에서도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공금 유용 의혹을 비리를 제보했던 애견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명예훼손해왔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인물인데 그래서 명지대학교도 이제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강규영 교수에 대해서 마땅히 학내 절차에 따른 어떤 징계 절차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요청을 저희가 이제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명지대학교가 거기서 회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 나왔지 않습니까? 수백만 원의 공금을 이용하고 그 교실도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감사원의 감사 처분이 나왔으니 명지대학교는 당연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또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떤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행 방송법은 징계로 인해서 해임을 받거나 또 징계로 인해서 파면을 받은 그런 자에 대해서는 KBS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대학교가 강규영 교수에 대해서 해임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 강규영 이사는 자동적으로 그 순간부터 KBS 이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명지대학교는 빨리 그 감사원 처분에 따른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해서 마땅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공무원에 의뢰되는 어떤 그 300만 원 이상의 사적 유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징계 수준은 해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감사원 처분의 결과로 나온 상황은 거의 뭐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뭐 2명 이상, 적어도 1명 이상의 이사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것이 명확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 당연히 지금 정상적인 이사회, 이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적폐 이사들이 물러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고대원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적폐이사들 또 고대원 사장의 해임은 이제 정해진 미래다. 정해진 되돌릴 길 없는 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평창올림픽 준비도 마비되어 있고 또 폭설 같은 어떤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도 안 돼 있는 업무 공백 상태로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방송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역대 최악 수준의 저희가 집계 해봤더니 126건에 이르는 라디오, TV, 뉴스 프로그램들이 파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멈추는 길은 이제 무의미한 시간 끌기는 그만두고 이사가 됐건 고대원 사장이 됐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자기들이 망쳐놓은 이 KBS를 조금이나마 살리는 길이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라.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용액 3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중징계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그 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해임을 하게 되는 것도 주체는 방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혁신처 예규에 나와 있는데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강규영 이사와 차기환 이사의 사적 유용 확정 액수가 두 사람들 300만 원이 넘으니 이런 명확한 객관적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방통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빨리 인사조치의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처분을 사전 통지를 해주는 것이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단계이니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혹시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구 여권 이사들 쪽에서 뭐 특별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저희도 사실 그 공식적으로 사내에 올라온 바는 없고요. 다만 기사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일부 구 여권 이사들이 이사회 사무국에다가 입장문을 보내왔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얼핏 본 적은 압니다. 근데 또 대강의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는 부당하다, 표적 감사다, 뭐 방통위에다가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알려왔다고 하는데 한사코 이사회 사무국도 이거는 KBS만 입장과 무관한 일부 구여권 이사들의 입장이다라는 어떤 첨언을 달았을 정도로 이제는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KBS가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정상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수영 기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돌리고 시민문화제에서 시민분께서 KBS가 이렇게 계속 조금 늦어지면 연말 시상식은 방송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고대영 사장 그 해임 조치까지.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신데 연말 그 각종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대상 프로그램 해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말 대상하라고 들어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조합의 지침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12월 보통 이제 중순이나 하순 정도의 그 연말 대상 프로그램 또 이제 그 재정 프로그램 같은 거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파업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데 지금 벌써 12월이 다 돼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대원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파업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막혀 있는 것이고 근데 고대원 사장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핵심인데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리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는 법적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만약에 지금 해임의 대상에 오른 이사들이 최대한 악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길게는 3, 4주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 사퇴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은 뭐 아시다시피 차기환 이사라든지 강규영 이사라든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기대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사에서 해임되는 과정만도 적어도 3, 4주는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고대영 사장이 계속 본인이 이제 해임되는 순간까지도 버틴다. 예. 그러면 정말 길게는 내년까지도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사들이 만약에 예. 그런 이제 시간 끌기식의 무의미한 버티기를 하지 않고 예.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자진 사퇴를 해서 이 사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예. 뭐 우리도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예. 뭐 어떤 뭐 파업 중단이라든지 또는 전환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는데 예.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사들이 과연 이사들이 과연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 대응할 사람들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모든 절차를 다 밟으면은 연말 대상 시상식도 방송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일인데. 아저씨가 굉장히 애절하게 여쭤보셨. 우리 시민 여러분이 굉장히 애절하게 여쭤봤대요. 그거 지난주 돌리고 시민문화제에서. 예, 중요하죠. KBS 시상식을 굉장히 즐겨보시는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길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 문제인 그렇습니다. 거죠.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 여권 이사나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지만 그분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들 체제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직종의 임원들, 부팀장급도 지금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KBS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집단이랄까, 예. 어떤 사규나 어떤 회사의 조직의 어떤 지침을 거의 거스르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인 직종이 경영 직종이거든요. 예, 어느 회사나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사와 예산과 여러 회사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조직이니까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경영 직종에 있는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보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후 6시 49분 전격적으로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저희 새노조의 총파업이 82일째 당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또 자칭 대표 노조라고는 KBS 노조, 구노조죠. 구노조가 단체 합병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고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만이 흐트러진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서 27명에 이르는 그 경영 직종의 팀장, 부장들이 집단 보직 사퇴를 많이 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 직종에서 사실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사측의 입장에서 가깝죠?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직종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퇴를 한 것은 거의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고대영 체제가 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단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경영 직종에서 이렇게. 큰 이탈이죠. 경영 직종이 빠지고 나면 고대영 사장이 버팀목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일할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일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예능 구역에 이제 국장급, 부장급 이런 고위 간부들도 일제히 전원 보직 사퇴를 선언해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보직 사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직 사퇴를 안 한 그 당사자들에게까지 본물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대영 사장 스스로도 알 겁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터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KBS 저희가 구노조라고 부르는데 기업별 노조, KBS 기업별 노조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대영 사장하고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으니까 짧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안 되었던 것이라서 체결해야 되는 건 맞긴 맞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단체별 체결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단체별 체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파업의 목적 가운데 일부가 소거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측은 KBS 2200직원들의 새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손에 쥐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빌미를 지금 만들어낸 거군요. 쉽게 말해서 구노조가 사측에다가 새노조의 파업을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아하. 무기를 하나 쥐어준 셈이었죠. 왜 그러? 그게 사실 네. 의미가 없는 것이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업을 접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파업의 목적이 모두 해소된 거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단협을 체결을 했고 단협 조항 내용도 매우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앞으로 이 단체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교섭 대표 노조는 구노조다. 뭐 이런 조항을 삽입했는데 예. 이건 뭐 코미디 같은 조항이죠. 예. 조합원 예. 수표가 반도 안 되는 조합이 무슨 단체 협약을 통해서 교섭권을 유지받으려고 한답니까? 이거는 뭐 예. 실전법을 넘어서는 단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적인 그러네요. 단협이고요. 예. 뭐 그밖에 무슨 국장급들, 이를테면 뭐 다큐멘터리국이라든지 라디오국이라든지 예. 보도국이라든지 이런 국장급들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겠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예. 사실 이 조항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미 기존 단협에서도 국장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제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제도가 사실상 그동안 방기되어 오고 사문화되었어요. 사측이 안 왜냐하면 했던 거죠? 사측은 당연히 원치 않았을 것이고 예. 구노조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이제 보도도 그렇고 뭐 제작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새노조 소속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해당 국의 국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물을 때 당연히 저희 조합원들의 의사가 관철이 되는 것이고 예. 이는 자연스럽게 새노조의 어떤 사내에서의 입지랄까 예. 이제 결정권이 커지는 인사권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노조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자기네들은 조합원이 없는 해당 국에서 국장에 대한 신임 그렇군요. 투표를 묻는 것이 구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향권에 벗어나는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내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드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이런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이나 어떤 자율성의 최소한 장치인 국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스스로 미뤄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단체 협약에다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국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평가 묻는 제도를 삽입했다면서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약간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오죽하면은 이 단체 협약 체결이 목요일 날 밤 9시 넘어서 예. 야밤에 날치기를 처리가 됐는데 기습으로 됐죠. 예. 네, 그거를 보도국장에 기사를 써가지고 9시 뉴스에 내려고 플랩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입사한 지 지금 17년째인데 야. 보도국장의 입사성을 처음 봤고요. 와. 네, 그래 놓고 이제 9시 뉴스에 넣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다가 결국 못 넣었죠. 야, 진짜 대단하네요. 와, 예, 너무 급해가지고 밤 9시 넘어가지고 단협을 체결했으니 그거를 아무리 뭐 급하게 서둘러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11시 뉴스, 이튿날 아침 뉴스, 930 뉴스라는 뉴스에 다 집어넣더라고요. 아, 나갔군요, 결국은. 한국방송공사 KBS 사측은 지난 2012년 체결된 기존 단체 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교섭대표 노조인 KBS 노동조합과 어제 합의했습니다. 새 단체 협약은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뉴스룸 국장과 다큐멘터리, 라디오 국장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 협약 체결했으니까 파업 끝내라. 너희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거기에 구노조가 철저히 이제 이용을 당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날 바로 오후에 감사원에서 KBS 비리인사들을 해임하라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고 그렇군요. 사측 인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조합원 수도 역전됐고 또 여론도 지금 KBS 경영진 및 구역권 이사의 사퇴에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그렇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노조와 KBS 현 사측이 타결한 단협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두 가지가 핵심적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섭권이 있는 노조라고 해서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노조에? 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통보나 절차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는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교섭권이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과반 노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을 한때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과반 노조인 저희 조합에게 일체 뭐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송부해주지도 않은 채 단독으로 그것도 야밤에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첫 번째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결된 단체 협약은
효력이 없다. 통보 그렇게 동의는 아니더라도 통보조차 하지 않으면 아마 그게 관계법의 위반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단체 협약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지금 법원에 신청을 해놨고요. 신청하셨군요. 2번 했습니다. 바로 당일날 했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미 군노조가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무기를 쓸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당일날 바로 그 단체 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다른 취지로 군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노동조합이 교섭권이 있다고 해도 공정한 대표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역시 노동법상 문제가 되고 해당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한 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단체 협약 체결이었고 따라서 이거는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교섭대표 노조에 대해 구제를 명령해라 라는 취지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제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군노조의 집행부들, 뭐 위원장, 부위원장 또 거의 집행부 간부들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당신들 개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책임을 묻겠다. 라는 취지의 인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인터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이번 주에 KBS 구 여권 이사들의 어떤 해임 조치 여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야 일단 그렇다 치고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군노조는 정말 좀 별로네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 그동안 저희가 확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 편인 거예요. 그죠? 아예 지금 이제 그 체제에 옹이하도록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노고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놓고 봐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요. 난파선에 왜 그렇게 몸을 굳이 싣는지. 뭐 신념을 보여주시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원이 굉장히 이탈을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또 그 기업별 군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걸 막아보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확정이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본부 노조한테 그러니까 새 노조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단협 일정이나 단협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그거 노동조합 관계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것 같아요. 새 노조가. 근데 통보 방식은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공문으로 보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인 아무튼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안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등에다 이렇게 써줄게. 그런 거는 새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넣겠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시지. 근데 그런 법이 있다면 전 재밌긴 하겠네요. 아무튼 간에 KBS가 참 고대영 사장 체제 지금 경영직종의 팀장급들이 이탈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고대영 사장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협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임 건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간 문제인데 근데 안타까운 점은 있네요. 시상식을 못 볼 가능성이 좀 있네요. 연말 시상식을.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굳이 우리가 KBS의 그 회사 사정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일단 엄청난 방송 파행이고 KBS 자체 그 국민의 자산인데 KBS 자체에 엄청난 손해란 말이죠. 사실 그런 방송들을 안 하는 게. 그래서 하루빨리 회사를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은 그분들이 물러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소식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일단 역시 이제 저희가 사장 후보가 이게 하루하루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후보자가 나오고 사퇴자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건 사퇴자라 하긴 뭐한데 아무튼 하마평에 올랐던 정찬영 TV의 사장 이분이 또 이제 MBC PD 출신이기 때문에 사장 출마 안 한다고 또
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TBS가 워낙 요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TBS 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임 성경환 앵커 성경환 사장님과 함께 TBS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BS에 남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한 명이 그렇게 표명을 사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을 하셨더니 또 한 분 출마를 하신 분이 있죠. MBC 내부에서 최고참 기자로 알려진 송기원 논설위원이 출마표를 던지셨습니다. 24일 날 출마의 의지를 밝히셨네요. 이분이 1984년에 MBC 입사했습니다. 오. 그래서 100분 토론 뉴스 후에 그 후신이었던 후 플러스 이런 거 제작하셨고 보도국 부국장, 보도 제작국장,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기자직을 박탈당하고 외주 제작국으로 유배를 가셨다네요. 왜 그런지는 대략 알만하겠죠. 시기가 네, 2012년이면. 네. 그래서 엄기영 김재철 사장 시절 보도국 부국장과 보도 제작국장 등 임원급을 역임을 하면서 권력의 무도함과 공영방송 MBC의 취약함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사장에 나가서 시정을 하겠다. 나는 사측 편에 단 한 번도 서지 않았다. 후배들도 당시의 보직을 두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싸우신 분이니까 당당하다 이거죠. 예, 이렇게 사장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죠? 예, 흥행도 되고 네. 뭐 지금 최승호 PD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윤도한 기자라고 또 아주 뭐라 그럴까 눈에 띄는 공약을 내셨잖아요. 너네 네네. 보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MBC에서 그동안 우리는 시민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경쟁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건전한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돌마고 소식 KBS MB 소식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박해는 여기서 끝. 네, 미디어 스크랩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 세바시 아시죠? 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CBS 강연 프로그램인데 네, 재밌어요. 이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평을 받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바시가 지난주에 강동희 강연자를 모시고 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지 예, 차별이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자체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CBS가 이 세바시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네, 그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하는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페북으로 네. 봐요. 네. CBS 그 세바시 페이지를 굳이 뭐라 할까요? 내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그 워낙 공유가 많이 돼 있어서 계속 하다 보면 보게 될 정도로. 네네. 그런데 이 성소수자 관련 영상을 내렸어요. 비공개 처리했어요. 올렸다가 내렸어요. 네. 비공개 처리했는데 세바시가 밝힌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당함을 알리는 인권의 침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강연이었지만 이 강연으로 인해서 CBS가 한국 교회 일부 집단과 교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근데 저 오죽 심하게 받았으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부터 들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CBS가. 그래서 뭐 그동안 강연을 했던 많은 분들, 그러니까 꼭 성소수자 관련 강연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 강의도 내려라. 네,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CBS가 세바시 제작진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올리면서 우리도 안다. 너무 우리의 저 영상을 내린 우리의 그 행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러 그 해명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작진의 해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오늘 밝히기로 했어요. 내리기 전에 그렇게 숙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나은 씨 말씀대로 사실 도대체 얼마나
예. 그러게요. 정말 그러니까 기둥이 뽑힐 정도로 네. 흔들지 않았을까. 근데 아시겠지만 CBS는 꼭 이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 문제로 이미 그동안 많이 CBS가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방송사 그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워낙 공격을 그동안 이미 많이 받아왔어요. 거기다가 신천지 다큐멘터리 아시죠? 네. 네, 그 이후로는 거의 매일같이 테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또 그런 비슷한 공격을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또 세바시 CBS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로는 CBS가 많은 시민분들의 물론 일부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CBS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CBS가 한번 힘을 얻고 한번 영상을 다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싸워나가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또 입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참 멋있진 않네요. 예. 네. 이게 아무튼 영상을 내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오보 논란도 얘기했지만 네. 언론사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내리는 거는 사실상 그 입장을 철회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못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CBS 스스로도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나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성향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그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입장에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녹음 3시간 후 오후 1시 저희가 방금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게 플레임은 15분까지 붙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CBS 강연 프로그램 강동희 씨의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입니다 라는 강연을 영상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 세바시 제작진에서 네.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12시쯤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9시 반에 녹음을 보통 하는데 3시간 후인 12시 반쯤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 밥 먹고 있는 도중에. 네. 저희가 밥 먹을 때 네네네. 저희가 또 이거를 급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바시 제작진의 입장을 좀 읽어드리면 세바시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합니다. 이 강연은 주식회사 세바시네요. 주식회사 세바시가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세바시 소유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바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연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바시는 이 내용을 두고 세바시와 모든 세바시 강연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공개를 다시 했습니다. 영상을.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네. CBS 자체 제작이 아니라 외주를 그런 모양이에요. 외주를 예. 줬고 그쪽에서는 어쨌든 CBS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지 CBS하고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인 건지 네,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주식회사가 붙은 거 보니까 외주 제작은 확실한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협의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래도 평가를 굳이 하자면 다행인 거죠. 아니 이게 사실 네. 국회의원들도 참 이런 혐오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네. 말 한마디 하면 지역구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공세가 심한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얼마나 힘겹게 내린 결정인지 네.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그래서, 하고 네. 네. 좀 더 사실은 처음부터 강하게 어떤 원칙대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네. 이렇게 결정을 맞습니다. 내려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이해는 한다. 뭐 네. 이런.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바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세바시 채널 검색하시면 네. 이 논란이 됐던 네. 강연 자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교인들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영상 강연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서 따봉 눌러야겠네요. 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 강연이 참 좋다. 네. 이 결정 이미 댓글이 100개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의 댓글이나 네네. 따봉을 많이 눌러주시면 세바시 제작진이 이런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워나가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도
이 소식만큼이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예. 네, 화제가 좀 된 얘기인데요. 바로 EBS 까칠남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앞뒤 정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25일 날 로리타 컴플렉스, 또 쇼타 컴플렉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현재 교수님이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연구소라고 하네요. 이현재 교수님이 이제 출연을 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가 됐느냐, 어린 남성을 좋아하는 쇼타컴은 존중받는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팍 퍼져나갔어요. 네, 그 영상도 약간 짜깁기가 됐죠. 그러니까 짤도 막 그렇게 짜깁기가 돼서 이게 사실 로리타 컴플렉스나 쇼타 컴플렉스는 범죄인데 이것을 마치 인정받는 취향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이게 나중에는 일이 커져서 까칠남자 폐지론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게 왜 불거지게 됐느냐,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교수의 발언이 담긴 캡처본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 게시물을 쓴 사람이 로리타 콤플렉스는 범죄지만 쇼타코는 존중받는 취향이라고 얘기했다, 교수가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그래서 나는 그 남자 어린이 성폭행인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남성 아동을 성폭행한 영상도 워마드에 올라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발언 이렇게 되니까 마치 그런 범죄 행위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그렇게 돼서 아까처럼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EBS 까칠남녀가 그렇게 옹호한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고 나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논란이 팍 불거지니까 이번에는 그 EBS 까칠남녀 홈페이지가 테러를 당했죠.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세력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킹이 됐느냐, 남초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 사이트 메인에 이렇게 걸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현재 교수가 까칠남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인데, 일단 사실관계만 밝혀드리자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리타 컴플렉스 혹은 쇼타 컴플렉스와 로리타 컨셉, 쇼타 컨셉은 다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컴플렉스 쪽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다만 컨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언어원 박지훈도 멜빵 바지를 입고 나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복, 차림을 하고 나오죠. 교복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 막 나오거나 하는 그런 화보를 찍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셉을 성인 혹은 합의된 지점에서 결정하여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까지 같은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이었어요. 근데 대단히 상식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버젓이.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와전이 되면서 엄청 이제 어뷰징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어뷰징 기사의 특징이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다른 기사이든 다른 심지어는 개인 블로그이든 화제가 되는 건 무조건 받았으니까. 커뮤니티에서 이런 게 나왔다, 논란이 됐다라고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검증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건 조금 어렵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방송된 내용이 정말 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다시 보기로 보면 되거든. 네, 그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때까지. 만약 처음에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우리 언론들이 어뷰징 대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보도를 그만큼 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본다는 심지어 거죠. 이현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과 이제 컴플렉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물론 컴플렉스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이제 범죄로 이어진 게 어떤 범죄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발언의 맥락이 완전히 와전된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네. 참 나라가 망했다. 여러모로 언론이 너무 할 일 안 하니까 나라가 이런 일에도 들썩들썩하면서 망했다. 할 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추겼죠, 사실. 할 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하고 있죠. 기능을 안 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문제를 심화시키고 수준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 이제 밥벌이 장난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왜곡과 이런 식의 어떤 테러, 사이버 테러 이런 거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현재 교수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예를 찬반이 들면 있을 수 있어요. 컨셉조차도 문제가 네. 된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옹호했네, 범죄로 옹호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네. 완전히 호도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뭐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이국종 교수 김종대 의원 그 이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어뷰징 문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달의 좋은 보도. 이번 지난 10월의 좋은 보도는 놀랍게도 저희가 3개 부문을 선정하는데 1개 부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이달의 좋은 보도에 걸리는 게 아니지.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네. 굉장히 나름대로 빡센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좋은 보도부터 어떤 게 선정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신문 보도, 좋은 방송 보도가 모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후보도 있었는데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깠습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 네. 판단하셔서 선정작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좋은 보도가 선정된 온라인 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좋은 보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는 온라인 부분에서 뉴스타파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국회개혁 시리즈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뉴스타파는 이렇게 되면 2달 연속 수상인데 뭐 놀랄 일은 아니죠. 네. 아무튼 이달 10월에 뽑힌 온라인 보도 뉴스타파의 국회개혁 시리즈를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9대 20대 국회의원 전원의 정책자료집 2,569건을 전수조사한 보도입니다. 엄청나죠? 사람이 했을까요? 뭔가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긁은 거 아니야? 사람이 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죠. 다 여쭤봤는데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거를 무려 6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보도를 냈으니까 그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취재와 분석에. 그래서 그 결과 20대 현역 국회의원 25명, 무려 25명이 정책 자료집을 만들 때 다른 연구기관, 심지어는 국가기관 소속의 연구기관의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다른 교수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네, 그래서 표절.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표절을 저질렀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정말 그렇게 노가다로 보지 않으면 못 밝혀내고 넘어가는 일인데 참 그거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표절 자체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정책 자료집은요. 국회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국회 예산은 모조리 혈세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맨날 인사청문회 나와서 조금만 심지어는 출처만 안 밝혀도 그 인사 후보자들한테 표절이라고 막 사퇴하세요 맨날 그러면서 말이야. 석사 논문 이런 거죠. 예.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 정책 자료집 만들면서 출처 표기는 물론이고 그냥 싹 다 갖다 베낀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 자료집에 한 건 만들 때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까지 예산을 타갑니다. 그래서 혈세가 이런 데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처럼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 자료집을 만든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 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 표절 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 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대수 의원 388만 원, 안상수 의원 890만 원, 윤영석 의원 380만 원, 이현재 의원 660만 원, 함진규 의원 897만 원 등 건당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25명의 표절 의원 중에 무려 17명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왜 그렇게 많을까?
네. 물론 그 부분까지는 뉴스타파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많더라 하고 명단을 공개했어요. 네, 실명으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의원들 많아요. 안상수 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네. 국회의원, 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강효상 의원, 네,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명. 네,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4명씩 뭐 이렇게 네, 되고 민주당도 한 명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 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뉴스타파가 워낙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속된 말로. 부인할 수가 없어. 네,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 의원들의 입장은 들어봤나요? 그럼요. 25명 중에 무려 14명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와. 미안하다. 여기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14명 인정한 14명의 의원 중에도 상당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워낙 빼박이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정 안 한 나머지 사람들 웃기죠. 네, 웃기죠. 그래서 미안하다. 인정한다. 다음부터 이런 관행이 없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 아니, 본인들을 먼저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지 무슨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야. 그리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데 14명 중에 5명 의원은 내가 그 표절 정책 자료집을 낼 때 썼던 국회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거기엔 서른 의원, 민주당 서른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11월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조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고, 20대 국회의원을 다 털었잖아요. 네. 19대 의원, 전임 의원들도 털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거 참. 뉴스타파가 지금 밝혔는데 지금 11월 보도를 또 주시하고 있는데 더 많아요. 아이고. 더 많아. 가슴이 예. 참 선덕선덕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의원은 안상수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이분 인정 안 의원. 하셨죠? 예, 이분은 인정 안 하셨는데 예. 이분은 900만 원을 타갔어요. 제가 아까 400만 원에서 900만 원 타간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타간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박중석 기자와 최윤원 기자가 막 찾아갑니다. 이거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900만 원 청구하셨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바빠. 저리 가. 진짜 무슨. 아니 정책개발비 890만 원이나 집행됐던데요. 야, 쓸데없는 소리 좀 말라고. 난 바빠 이 사람아. 아니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의원님 정책 자료 발표해서 그래, 문제 왜? 아니 의원님이 내신 정책 자료집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별로 봐보겠네. 아니 그거를 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지 않으면 어떤 분한테 여쭤봅니까?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 아니 그럼 언제쯤 그러면 말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얘기 안 해. 예? 얘기 안 한다고. 맨날 왜? 따라다녀봐. 맨날 따라다녀봐. 아니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맨날 따라봐 다니라고 내 맘이지. 세상에.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 타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보도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는 점도 있지만은 이게 뉴스타파의 보도가 빛나는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0건에 이르는 정책 자료집을 이게 2,600건의 정책 자료집만 본 게 아니고 이게 표절 사실을 하려면요. 그거의 2-3배에 이르는 다른 논문들과 연구기관 내 보고서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뉴스타파가 점검한 문건이 최소 5,000건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표절했으면은 그게 베껴 쓴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일단 2,600건의 2배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만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짜집기를 많은데. 여러 개 하지. 최소 5,000건이고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들을 비교 검토 분석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이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팀을 꾸려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적폐청산 프로젝트라는 보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민원연 이달의 좋은 보도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사실 국회의원들 표절이야. 이미 쉬쉬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줬다는 의미가 크긴 하지만 최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언론계의 아주 뿌리 깊은 속보 경쟁 문화 그리고 출입처 그리고 취재원 중심의 어떤 그런 현장 보도 문화 속보 경쟁 플러스 현장 보도 이런 지금 폐단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뉴스타파 역시 꼭 현장 중심의 속보가 아니더라도 지긋하게 앉아서 4-5개월 동안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만으로도 특종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론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뉴스타파가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안 될 수도 있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상식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 12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뉴스타파 단독 선정이기 때문에 뉴스타파로 갑니다. 네. 저녁 7시에 뉴스타파 1층 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취재기자 박중석, 최윤원 기자 그리고 촬영기자 김남범, 오준식 기자에서 네 분이 수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보도는 없지만 나쁜 보도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달의 좋은은 아니죠.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네,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개를 네. 몇 번 해드린 거예요. 네. 10월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는 TV조선 이영학 사건 보도였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네, 이거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꼽힌 보도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살 동기 의문 타살 의혹까지라는 보도인데 이게 뭐냐? 이영학 씨의 그 사망한 부인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CCTV 영상을 보도에서 노출한 그 보도예요. 이게 이제 그 직후에 요게 한번 보도로 나간 다음에 다시 TV조선 탐사보도 7에서 공개가 또 한 번 더 됐죠. 네. 그리고 해당 보도에는 이거는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최 씨의 자살 동기는 의문투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 씨랑 최 씨 딸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블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목구비는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건 아주 이상한 보도다라고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 업소였는데 옛날에는 안마방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그런 공간에 가서 여기 옛날에 성매매 업소였다. 네, 안마방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사실상 남의 집 가서 깽판 친 보도죠. 네. 이영학이 운영하던 이 성매매 업소 어떤 곳인지 성민혁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원룸입니다. 이영학이 불법 퇴폐 안마방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부엌과 거실, 별도의 침실이 나오는 13평짜리 방입니다. 이영학은 지난 6월 계약금 30만 원을 주고 이곳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성폭행 혐의자인 그 배 씨, 즉 이영학 씨의 의붓아버지. 그분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별 의미 없는 장면들을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분은 계속,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는 생전 내내 난 안 했다가 그냥 계속 그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그런 보도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단독 우리가 마지막 장면이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별 내용도 없어요. 네, 그냥 평상시처럼 가라고 나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뷰 절반이 그냥 쫓아가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영학의 의붓아버지를 며칠 전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7 제작진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 씨는 며느리 성폭행 의혹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답니다. 이 배 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언론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성폭행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는 나는 몰라요. 강원도 영월 이영학의 계부 배모 씨의 집 앞. 배 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있을 것 때문에 뭐고 왜 경찰들이 왜 안 잡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요 제발 좀.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보도들을 내놓고 해서 이제 이런 관련 보도들을 저희가 다 문제 보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 성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TV조선의 김남성, 성민혁, 이상준, 홍영재 기자님이십니다. 오, 웬일로 제가 이제 뉴스를 안 보여주게 됐나 보다. 모르는 기자들이. 물갈이 됐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에요. 네, 이 중에서도 그 이영학 아내 자살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투신 장면을 보여준 기자는 이상준 기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분을 1픽으로 꼽습니다. 네. 심사위원 분들이 이거 심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이거는 나쁜 보도가 아니고 범죄라고. 감방 가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줄까 말까가 아니라 주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서 논의를 하셨어요. 저희도 항상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근데 나쁜 보도를 선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어떻게 좀 더 뭐라 할까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심의만 제대로 나오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것 중에 심의가 강하게 나올 만한 게 뭐가 몇 개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민입니다. 나쁜 신문 보도도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나쁜 신문 보도는 역시 자매사인 조선일보. 자매사.
그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악의적인 뭐랄까요 거짓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0월에 조선일보가 환경단체가 공론화위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비판 보도를 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개 막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했던 그 보도. 팩트 체크를 가장한 거짓 보도였는데 그 보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상 사실 이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안 그래도 찬핵 보도로 그 어떤 공론장의 균형을 무너뜨렸던 조선일보가 환경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일종의 보도를 했다는 점도 지적이 됐고 거짓 보도라고 지적한 자기네 이 팩트체크 보도가 사실상 거의 거짓이었던. 완전하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다 그렇게 몰아붙였던.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1,300여 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거짓 정보라고 조선일보가 굉장히 맹비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학계마다 입장이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 집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오로지 사고 당일날 죽은 사람만 집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좁은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었던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 그래요? 주말간 또 미령곰택님께서 봉봉 선임 활동가와 저와의 공통점 감기로 고생 중이라고 하는데 NG컷에서 자꾸 코먹기를 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감기가 아니고 질병입니다. 코 먹는 병에 걸렸어요. 트러스트 노어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봉 활동가님이 NG컷마다 그렇게 방법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코 먹는 방법이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매일 방송하는 사람들이 왜 옮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정답도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지병입니다.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전염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봉의 몸의 문제다. 근데 제가 스킬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아하님은 또 그 짤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엔 저를 이용해서 또 짤을 만들어 주셨고 봉수치킨 제가 하고 있는 밴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댓글이 있나요? 갤락티카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못 뵙는 그런 아이디인 것 같아요. 이번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 사태에 대해서 명쾌하고 공정한 의견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가 순위가 안 오른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좋네요. 좋아요. 정말 PD님의 마음을 적시는 엑스임페네모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나베나 쇼 데일리 방송이 무리라면 베나로 활동가의 오프닝 멘트 맨날 틀어달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불락당합니다. 트러스트 노원님이 종편대치 시즌2를 또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TV 과외 프로그램 같다. 1, 2, 3이 쏙쏙 들어오고 언론평론가 봉봉 선생님의 부연 설명이 저들의 숨은 의도를 저희 어머님도 알기 편하게 해설해 주셨다는 감사합니다. 제가 저렴한 언어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요? 저렴한 길보다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일상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들의 숨은 의도라는 게 그렇게 썩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아는 거죠 사실. 트러스 노원님이 이게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뭐냐면은 종편 패널들의 1차적인 특징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종편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또 말을 해줘야 된다. 제가 그거를 사실상 통역을 해드리는 수준이지 무슨 숨은 의도를 제가 막 캐치해드린 게 아니에요. 평론가가 아니라 통역가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피드백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